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조교 전문가 강백호입니다. 그동안 2달 동안 펼쳐졌던 야간 경마가 이번 주 8월을 마지막으로 경마 주간과 함께 끝을 맺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늦은 시간까지 현장에서 배팅을 하시느냐고 고생들이 많으셨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주간 경마로 경마가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월말 경마답게 지난주보다는 출전 두수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또한 토요 경마 5경주에서 4등급 경주에 출전 예정을 앞둔 마필들이 2마필뿐이 출전을 하지 않고 있어서 아마도 경주가 깨질 것으로 보여져서 이번 주 국산 4등급 경주가 분할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최근에 기온차가 좀 내려가면서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 훈련 강도를 높이지 못했던 마필들이 서서히 훈련 강도를 높이고 있어서 앞으로는 좀 새벽 훈련 시 걸음 좋은 마필들이 입상률이 높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주에는 강백호가 현장에서 조금 배당도 좀 맞추면서 좀 나름 선전을 했던 한 주였는데요. 금요경마 4경주에서 현장 승부처로 2세마였던 알파킹을 축으로 이번 원더풀 수파를 복승식 29.8배, 쌍승식이 무려 66.9배가 나왔는데 현장까지 연결을 시켰고, 또 8경주 역시도 현장에서 9번 영천 히어를 축으로 11번 썬더레인에 붙여서 복승식 14.8배, 짭짤한 쌍승식 22.1배가 나왔는데 모두 금요경마 현장 승부처에서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좀 보람이 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토요경마에서도 6경주 이철경 기수가 기승을 했던 그 6경주의 10번 패션피플이 인기도에 좀 밀려있는 복병권 마필을 현장 승부로 때렸는데 사실 반주력으로 때렸습니다. 왜냐하면 패션피플을 놓고 돌격 앞으로라는 멀로 기수를 20배였는데 그때 복승식이 현장에서 패션피플의 문학보스는 반주력 막권으로 29.7배, 쌍승식이 56배, 삼복승식도 제가 알기로는 28배 정도가 나왔는데 나름 선전을 했고, 일요경마 6경주에서 한번 배당을 노려서 현장에서 때렸는데 현장에서 그 3번 번개 라이언이 예전에 안효리 기수가 선행을 나가서 한 바퀴 돌렸거든요. 그때 그 기억을 잡아내서 번개 라이언에 붙여서 5번 블루 파이터를 3방 막권으로 주력으로 때렸는데, 또 공교롭게도 복승식이 50배짜리를 주력으로 때려 먹으면서 나름 선전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는 출전 두수도 상당히 많아졌고요. 그동안 지난주 토요경마, 일요경마에서 22개 경주가 펼쳐졌는데 7개 경주만 5배 미만입니다. 5.5배, 5.2배 나머지. 하지만 나머지 경주에서는 모두 10배 이상 중고배당이 많이 나왔던 지난주였는데요. 이번 주는 양상이 조금은 좀 더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요일날 또 새벽 훈련 시도 모든 마필들이 강도를 높였고, 또 월말과 함께 또 야간 경마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동안 상금이 부족한 마방에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강백호가 2주간에 걸쳐서 새벽 훈련 시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어놓은 강백호의 월요일 럭키세븐 7마리 마필 관심 있게 지켜보셨다가 현장에서 배팅 마번에 연결시켜 보시길 바라면서 8월의 마지막 경마주간 강백호의 럭키세븐 마필을 살펴보겠습니다. 강백호의 럭키세븐 첫 번째 마필입니다. 8월 31일 4경주에 펼쳐지는 5등급 1000m에 출전을 앞두고 있는 3조의 국산 5등급 활용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실전에서 외측으로 삐지는 악벽기가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주행조검을 3번씩 연달아서 받았던 마필인데, 마체는 크지 않지만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체중도 조금씩 불고 있고, 직전에 1번 게이트에서 옥성이가 아주 초반에 작심을 하고 바로 2선 전개, 선행권 바로 2선에 붙여서 직선주로 해서 깝대기를 좀 베꼈는데 아쉽게 마지막 한 발이 부족한 모습으로 아쉽게 3차기에 머물렀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1000m 경주를 앞두고 김옥성 기수가 훈련을 하는데 이 마필은 주로 훈련을 세게는 하지 않습니다. 또 이번에는 악벽기가 있어서 보조주로죠. 보조주로 해서 김옥성 기수가 매를 매만지는데
속보 때는 좀 까봅니다, 말이. 이 고개도 비틀고 조금 주행 자세도 좀 불량해 보이고 좀 까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김옥성 기수가 실전처럼 보조주로 해서 강하게 놔주자 뭐 스피드와 탄력은 나무랄 데 없이 좋습니다. 다만 이마필의 단점이라면 외측으로 삐지는 악벽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곽 게이트 배정만 받지 않고 직전처럼 인코스의 배정만 받는다라면 외측에 있는 마필들이 실전에서 이렇게 카바를 해준다라면 마지막 한 발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만큼 8월 31일 토요경마 4경주 앞선이 빠른 마필들도 많습니다만도 직전과 같이 참고 한 발을 쓴다라면 충분히 통할 수 있는 3조의 국산 5등급 활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필입니다. 9월 1일 일요일 11경주에 펼쳐지는 1등급 1800m의 도전을 앞두고 있는 8조의 외산 1등급 토스코 노바켓이라는 마필입니다. 원래는 이 마필이 16조의 마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올 4월 달인가 8조로 김용구 마방으로 이적을 했는데 최근 두 번의 경수 직전 경주에는 직전 경주 1400에서 마지막 한 발이 부족했고 또 지난달에 펼쳐진 부산에서 오너스컵 대상 경주에서 유승환 기수가 부산까지 원정을 내려갔는데 사실 제가 직전 경주 현장에서 주력으로 때렸습니다. 인기마에 붙여서. 근데 인기도에는 상당히 밀렸었던 마필인데 초반 1600m에서 오너스컵 마지막 출발이 좀 무뎌지면서 좀 후미권 전개를 펼치다가 마지막 끝걸음은 좀 나름 있었는데 초반에 벌어진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은 6착으로 결승선을 통과하고 말았습니다. 이 마필은 초반의 순발력은 그렇게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중속력과 함께 마지막 직선주로 라스트 탄력이 아주 막강한 뚝심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고요. 그동안 16조에 있다가 8조로 와서 두 번의 경주력을 펼쳤고 또 지난주부터 유승환 기수가 훈련을 하는데 거의 뭐 실전처럼 외산 2등급 땡큐 찰리라는 마필이 아주 발빠른 순발력이 좋은 마필인데 뭐 그 녀석과 병합훈련을 연일 뭐 한 4-5번씩 지난주부터 아주 강도 높게 훈련을 하면서 뒷직선까지 여유가 좋았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지막 라스트 탄력을 뽑아내야 되는데 문제는 유승환 기수가 직전 경험을 바탕으로 직선주로 해서 한 템포만 빠르게 라스트 탄력을 끌어내준다면 충분히 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마필이고요. 아마도 현장에서는 현장 인기 1위 말이죠. 50조의 티즈 플랜이라는 마필이 최근에 상승세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 녀석의 부담 중량이 57.5kg라는 겁니다. 또한 이번에는 두 달의 공백도 있고 뭐 훈련 상태는 이상은 없지만은 데뷔 이후 처음으로 57.5kg 레이팅 점수가 제일 높기 때문에 한계 부담 중량을 짊어졌기 때문에 현장 상태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강백호는 8조의 외산 1등급 토스코 노바켓을 이번에는 반드시 노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 마필로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마필입니다. 8월 31일 토요경마 9경주 혼합 4등급 1300m 별정 방식의 출전을 앞두고 있는 마필입니다. 9조에 있는 외산 4등급 히든 삭스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데뷔 전에 1300m를 2세 마필인데요. 미국산 순마필로 8월 9일 날 주행조고 검사에서 11번 게이트 이현종 기수가 초반에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을 보내놓고 시정 외곽을 돌다 중후미권 전개 마지막 직선주로에서도 후미권에 있었는데 350m 지점에서 이현종 기수가 제가를 딱 물리니까 말이 스스로 오토매틱입니다. 거의 뭐 자동이다시피 라스트 탄력 채찍 한 대를 안 대고도 마필이 스스로 물고 뛰는 아주 인상적인 주행조개 검사를 보였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는 그 이혁 기수가 지난주부터 훈련을 하는데 이현종 기수가 뭐 따블이 됐는지 뭐 이번 주에 기승정지긴 하겠습니다만도 월요일 날 소속주 마필 상위 등급이죠. 위산 3등급 캐츠 미라클. 이 캐츠 미라클도 직전 경주의 마지막 12초 2라는 라스트 탄력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인데 그 녀석과 이혁 기수가 병합훈련을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정말 이세마일까 할 정도의 위산 3등급 캐츠 미라클과 같이 병합훈련까지 하면서 걸음이 아주 좋습니다. 자, 데뷔 전 1300m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행조검사에서 모래의 적응력도 맞춰놓고 또 시정 외곽 주행과 함께 라스트 탄력도 상당히 좋았고 또한
소속조 마필 외산 3등급 캐츠 미라클보다 앞서려는 근성을 보여준다라면 이혁 기수. 지난주에 나름 이혁 기수가 깜짝 우승도 하면서 좋은 기승수를 보였는데요. 자, 데뷔전 의지만 보인다라면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구조의 히든삭스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마필입니다. 8월 31일 토요경마 12경주. 자, 이번 주에는 토요경마가 12개 경주가 펼쳐집니다. 지난주보다는 1개 경주가 늘어난 가운데, 자, 18조에 있는 국산 2등급 피닉스선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2017년도에 데뷔를 했는데 4세에 그 데뷔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데뷔가 상당히 늦어지면서 지금 올해가 2019년도니까 내년 되면은 7살짜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전 경험은 많지는 않고요. 자, 2017년도에 데뷔 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 두 번의 대상 경주에서, 자, 직전 경주에도 11번 게이트에서 1800m 앞선 전개를 나갔는데 57kg의 높은 부담 중량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전광판에 불도 못 켰던 마필입니다. 자, 하지만 이 마필은 체격 조건도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발빠른 장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주거리를 1200, 토요경마 12경주 핸디캡 1200경주에 출전을 앞두고 지난주 김용근 기수가, 자, 그 3관마 두 번째 경주였던 코리안 더비 대상 경주의 18조의 그 원더풀 플라이라는 마필 있죠.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1번에서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돌린. 자, 그 녀석과 병합훈련을 지난주 실시를 했는데 상당히 발걸음이 경쾌하고 상당히 근성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담 중량은 조금 높지만은 초반에 발빠른 마필도 많습니다. 하지만 적정거리라고 볼 수 있는 1200m에서 앞선 전개를 나가준다면 최근 대상 경주의 입상 실패를 충분히 만회 나설 수 있는 18조의 국산 2등급 피닉스선 꼭 안고 가셔야 될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마필입니다. 자, 29조의 국산 6등급 독보천하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주 데뷔전을 나서는 마필이고요. 경주마에 알맞은 490kg대의 체격을 지닌 2세의 앞말입니다. 자, 이 마필은 주행조구 검사에서 조재루 기수가 가볍게 선행을 나간 이후에 직선주로 300m까지 별다른 추진 없이 마필이 알아서 스스로 물고 뛸 수 있게 아주 편안한 전개를 해준 이후에 300m 지점에서 제갈을 한번 딱 이렇게 다시 한번 물렸는데요. 제갈을 물리는 순간 발바꿈도 상당히 부드러운 모습 속에 라스트까지 끝걸음이 좋았던 마필입니다. 이번 주에 데뷔전 2세마 경주에 출전을 앞두고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도 조재루 기수가 월요일날, 자, 6조에 있는 국산 5등급 세네 빅토리라는 마필과 병업을 했는데 오히려 국산 5등급 세네 빅토리가 조금은 따라가기가 버거워할 정도로 시네마 치고는 아주 싹수 있고 완성도를 갖춘 2세의 앞마필인데요. 자, 데뷔전 초반부터 모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행조구 검사 때 선행을 나갔거든요. 그렇지만은 워낙 스타트 능력이 좋기 때문에 모래만 맞지 않고 데뷔전 바로 때린다라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주 배우준 조교사가 지금 299승입니다. 자, 300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아마도 29조의 국산 6등급 독보천하라는 마필이 배우준 조교사 300승을 안겨주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면서 새벽 조교를 관찰을 했는데요. 자, 29조의 국산 6등급 독보천하 실전 능력 발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섯 번째 마필로 갑니다. 자, 9월 1일 일요일 7경주에 펼쳐지는 국산 5등급 1300m 핸디캡을 앞두고 있는 31조 국산 5등급 빅클래식. 이 마필은 데뷔 초에 두 번의 경주에선 별다른 걸음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불도 못 켰었는데 직전에는 김용근 기수가 아주 작심을 하고 선행을 나갔는데 말이 스타트 능력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데뷔 두 번 때는 스타트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이 마필이 힘이 차면 스타트부터 좋아집니다. 뭐 전형적인 선행마가 아니라 하더라도 힘이 찬 마필들은 갑자기 선입형 마필도 물고 뛰려고 하는 그런 순발력을 발휘하는 마필인데요. 3세 앞마필로 5월달이었죠. 1200에서 김용근 기수가 선행을 나간 이후에 거리를 벌렸고 300m에서 계속 밀자 마필이 걸음이 더 나오니까 안쪽을 슬쩍 김용근 기수가 보면서 2차권 마필 널널하게 이긴 것을 확인하고 잡고만 여유 있는 걸음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자, 요번에는 약 3개월의 공백을 갖고 있는데 이마필이 공백이 특별한 질병이 있어서 공백이 있는 게 아니고 외부로 휴양을 갔다가 여름철을 무더위를 피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마필은 데뷔 초에 다리 상태가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다리가 약해서 훈련 강도를 높이지 못했던 마필이지만 휴양 이후에 한층 성숙된 모습 속에 지난주 관리사 위주로 조교를 하다가 월요일 날 김영근 기수가 고삐를 틀어잡고 실전처럼 아주 강하게 몰아냈습니다. 자, 강하게 몰아내면서 걸음은 3개월의 공백은 있지만 오히려 휴양 가기 전보다는 탄력감 자체가 더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자, 승급전의 거리는 1300으로 늘었고 상대는 강해졌겠지만은 직전과 같이 초반부터 적극 공세를 나선다면 충분히 승급전이라도 통할 수 있는 31조 B클래식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 마필입니다. 8월 31일 토요경마 8경주에 펼쳐지는 5등급 1300m 별정 방식을 앞두고 있는 49조의 구조 국산 5등급 마패봉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좀 제가 사연이 많은 마필인데요. 또 새벽조교도 설명을 또 드렸던 마필이었고 또 항상 애착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3월달 1200m에서 김태훈 기수가 마지막 라스트 탄력을 끌어내면서 우승에 성공을 했고 또 직전 경주에는 이동화 기수가 외곽을 돌면서 추임력을 끌어내지 못했고 또 직전 경주에는 문정균 기수가 적극 공세를 펼쳤지만 결국은 라스트 탄력을 제대로 끌어내지를 못했는데 이 마필은 전형적으로 순발력이 좋다라든지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조금 대기만성형이라고 할까요? 걸음이 아주 일출혈장 그런 마필은 아닌데 이 마필도 직전 경주에는 출전 주기가 2주 만에 짧게 잡고 나왔습니다. 근데 지난주 49조 대변화 놓고 2주 만에 나온 거 놓고 제가 현장에서 개망신을 당했는데 자, 요번에는 조금은 출전 주기를 7주로 오랜만에 길게 잡고 나왔습니다. 틈을 두고 뭐 아주 오랜 시간 외부 휴양을 나가지는 않았는데 한 20일 정도 외부에서 좋은 거 먹고 또 좋은 공기 쐬고 그리고 돌아왔는지 직전에는 2주 만에 나와서 훈련 강도도 조금은 약했던 마필이었는데 이번엔 지난주부터 문정균 기수가 아주 해보자식이 정말 승부 한번 해보겠다 할 정도로 훈련 강도를 대폭 끌어올렸고 월요일 날 자, 외주로를 실전과 같이 아주 강하게 몰아냈는데요. 자, 토요경마 8경주에서 이렇다 할 강자도 약자도 없는 경주 편성입니다. 제가 편성을 한번 다시 봤는데 자, 그렇다면 문정균 기수도 먹고 살아야죠. 최근에 입상률이 떨어지고 있는 문정균 기수지만 그래도 중경급의 기수입니다. 자, 그런 만큼 요번에 해볼 만한 제대로 상대를 만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새벽 훈련 시 걸음도 강도를 대폭 끌어올리면서 아주 승부조교까지 무장한 만큼 좀 기승기수가 조금 덜덜하죠. 문정균 기수. 하지만 마필의 훈련 상태를 믿고 꼭 한 구멍 배팅골에 넣고 가시길 바라면서 자, 49주의 국산 5등급 마패봉 직전에 막권 샀다가 되졌는데 자, 이번에는 직전에 막권 산 거 더블로 한번 챙겨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백호가 8월의 마지막 경마 주간 7마리 마필을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번 주에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빨갱이 저배당으로 공략 배팅 방법을 세우시기보다는 조금은 넉넉한 중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배팅 방법을 연구하셔서 자, 8월의 마지막 경마 주간 대승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강백호는 이번 주에 출전하는 마필들 모두 훈련과 전력과 전개와 복귀까지 최종 취합한 이후에 돌아오는 경마방송 왔다 왔어에서 더 멋진 만번을 공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